네, 안녕하세요. 레인보우 다이아 크리스탈 인사드립니다. 우주 채널의 기적 방송국입니다. 오늘은 2020년 7월 17일 제헌절이자 불금이죠. 네, 또 주말이 이렇게 환하게 시작됩니다. 보석님들이 우리 우주님들과 함께 어울려서 보석이 주렁주렁 달린 게 제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아름다운 보석이 주렁주렁 달린 나무를 가지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나무냐면요. 네, 제 상상의 날개가 한 개의 날개가 이제 무의식을 뚫고 나와 보석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우주님들 또한 마찬가지고요. 우리 우주님들을 바라보는 제 눈에는 이런 총천연의 영롱한 보석들이 달려있는 걸 보았습니다. 얼마나 화려한지, 얼마나 세상을 훨훨 나는지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 세상에 세도나 메서드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우리에게는 한 개의 상상의 나무가 있어요. 뿌리로 작용하는 욕구들, 한정을 만드는 나의 욕구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들이 위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밖의 세상으로 나타나는 감정들이라는 거예요. 이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힘이죠. 네, 아주 단순하지만 우리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비폭력 대화입니다. 마셜 로젠버그 지음, 캐서린 한 옮김, 한국 NVC 센터에서 나왔습니다. 일상에서 쓰는 평화와 공감의 언어를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자, NVC 비폭력 대화의 첫 번째 요소는 평가와 관찰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관찰에 평가를 섞으면 듣는 사람은 그것을 비판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말에 무조건 저항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그래서 비폭력 대화는 고정적인 일반화를 피하고 진행 중인 변화를 반영하는 언어인데 관찰을 표현하는 말은 때와 맥락에 맞게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그는 시간 개념이 없어. 이것이 아니라 그는 지난 3번의 약속에서 모두 30분이 지난 후에 왔어. 라고 하면 관찰에 따른 표현이 됩니다. 너는 내가 원하는 건 좀처럼 하지 않아. 이것은 최근에 너는 내가 제안한 3가지를 다 하기 싫다고 했다. 그게 관찰인 거예요. 그는 너무 자주 와. 이건 그는 일주일에 적어도 3번은 온다. 이게 관찰이죠. 우리는 느낀다라는 말을 잘 써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 느낌을 표현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느껴. 이거는 느낀다를 생각한다로 바꾸면 의미가 좀 명확하게 전달이 됩니다. 당신이 좀 분별이 있어야 한다고 느껴. 나는 실패한 사람처럼 느껴져. 마치 벽하고 사는 것처럼 느껴져. 이럴 땐 느낌과 생각을 구별합니다. 나는 당신이 좀 더 분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나는 실패한 사람처럼 생각이 들어. 마치 벽하고 사는 것처럼 생각이 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책에는 느낌을 표현하는 어휘 늘리기가 있는데요. 느낌을 표현할 때에는 뜻이 모호한 말이나 추상적인 말보다 구체적인 느낌을 나타내는 낱말을 사용하는 게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거 좋을 것 같은 느낌인데? 라고 할 때 좋다. 그것은 설레다, 기쁘다, 마음이 놓인다 등 여러 가지 다른 느낌을 의미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다양한 감정 상태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표현하는 힘을 기르는데 도움이 되니까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자신을 표현하는데 필요한 두 번째 요소는 느낌입니다. 자신의 느낌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어휘를 늘리면 우리는 좀 더 쉽게 서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느낌을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솔직한 내면을 인정하는 게 갈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비폭력 대화에서는 느낌을 표현하는 말과 생각, 평가, 해석을 나타내는 말을 구별하는 게 좋습니다. 인간은 상황 자체가 아니라 그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NVC, 비폭력 대화의 세 번째 요소는 우리 느낌 뒤에 있는 욕구를 인식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우리의 느낌에 자극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 자체가 원인은 아니죠. 누군가 우리에게 부정적으로 말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네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첫째, 자신을 탓하기. 둘째, 다른 사람 탓하기. 셋째, 우리 자신의 느낌과 욕구 인식하기. 넷째, 상대방의 부정적인 말 속에 숨어있는 상대방의 느낌과 욕구를 인식하기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이나 판단, 분석, 그리고 평가 등은 우리 자신의 욕구나 가치관에 왜곡된 표현이라 합니다. 사람들은 비판을 받으면 자기 방어나 반격에 힘을 쏟습니다. 우리 느낌을 자신의 욕구에 더 직접적으로 연결해 표현할수록 상대방은 더 쉽게 연민으로 반응합니다. 느낌에 대한 책임감을 키워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세 단계를 거치는데 정서적 노예 단계, 얄미운 단계, 정서적 해방 단계. 정서적 노예 단계는 다른 사람의 느낌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나에게 있다고 믿는 거고, 얄미운 단계는 다른 사람의 느낌이나 욕구에 대해서 배려하기를 거부한다. 세 번째 정서적 해방 단계는 다른 사람의 느낌이 아닌 자신의 느낌에 책임을 지는 단계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희생시키면서 자신의 욕구를 충족할 수는 없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우리 이렇게 해보기로 해요.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화려하고 보석 같은 보석이 주렁주렁 달린 그 나무를 상상할 때 그 나무가 아주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그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면 됩니다. 쉽죠? 우리의 욕구가 충족되면 이 자체, 우리의 다른 사람에 대한 연민으로 우리의 욕구에 더욱 기꺼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행동 언어 사용하기. 그리고 부탁을 할 때에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모호한 표현을 피하고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을 표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셜, 당신이 원하는데 얻지 못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내담자, 제가 뭘 원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마셜,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내담자, 왜요? 마셜, 제 생각으로는 우리가 우울을 느끼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이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한 번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배운 건 오로지 착한 아이, 좋은 부모가 되는 방법뿐입니다. 이런 식의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선 우울에 익숙해져야 할 겁니다. 우울은 우리가 착한 사람으로만 행동할 때 얻는 보상이니까. 하지만 좀 더 즐겁고 생동감을 느끼고 싶으시다면 당신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는지 충분히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 저도 그런 말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 짜증나. 아, 화가 난다. 아, 답답해. 이런 느낌들. 상대방의 느낌을 표현하는 말을 잘 듣고 그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하게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을 하면서도 상대에게 무엇을 부탁하고 있는지 인식하지 못하기도 하죠. 다른 사람과 함께 대화를 하는 게 어떤 것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또는
그들을 향해 이야기하면서 상대의 존재가 마치 휴지통인 양 우리의 말들을 던져버립니다. 이럴 때 듣는 사람은 우리가 정확히 무엇을 부탁하고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괴로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받고 싶은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할수록 그것을 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우리가 한 말의 뜻이 항상 그대로 상대방에게 전해지는 건 아니죠. 우리가 한 말을 상대방이 우리가 뜻한 대로 이해했는지, 자신이 의도한 대로 의미가 전달되었는지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상대가 내 말을 어떻게 들었는지 분명하게 물어보고 오해를 바로 잡을 수 있어야 하는데, 간단하게 제 말이 분명한가요? 라고 묻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럼 또 다른 상황에선 상대방이 네, 알겠습니다 라는 대답을 했더라도 그가 정말로 이해했는지 확신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들었는지 들은 대로 다시 말해달라고 부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반복해주는 말에서 우리 뜻과 일치하지 않거나 빠진 것을 다시 말해줄 기회를 갖게 됩니다. 우리나라 이 말하는 방법에 완곡한 표현이 굉장히 많이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신이 의도한 대로 상대방이 잘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과정, 이것은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말할 때 상대에게 어떤 응답을 바라는지 분명히 할수록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가능성은 더 커집니다. 우리가 전하려는 뜻이 항상 그대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전달되어졌는지 확인할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고요. 특히 집단을 대상으로 말할 때는 자신이 바라는 반응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생산적인 대화로 많은 사람의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우리의 부탁에 응하지 않을 때는 비난이나 처벌을 받게 되리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부탁이 강요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상대가 기꺼이 할 수 있을 때에만 우리의 부탁을 들어달라는 뜻을 명백히 함으로써 그것이 강요가 아니라 부탁임을 상대가 믿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비폭력 대화의 목적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행동을 바꾸려는 게 아니고 솔직함과 공감의 바탕을 둔 인간 관계를 형성해 결국 모든 사람의 욕구가 충족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존, 현재에 있는 거,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곳에 그대로 있어라. 공감이란 마음을 비우고 우리의 존재 전체로 듣는 것입니다. 장자는 진정한 공감이란 자신의 존재 전체로 듣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듣는 것에는 귀로만 듣는 것이 있고 마음으로 이해하며 듣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으로 들을 땐 몸이나 마음 같은 어느 한 기능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존재로 들을 때에는 이런 모든 기능들이 비워지는 것이 필수랍니다. 바로 앞에 있는 것을 그대로 직접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삶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러한 현존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서로 비슷한 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매 순간은 항상 새로 태어난 아기와 같이 이전에도 없었고 절대로 다시 올 수도 없는 새로운 얼굴을 가진대요. 그래서 삶이 당신에게 요구하는 순간의 반응은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삶은 과거의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현존하면서 반응할 수 있는 바로 그 능력, 당신의 존재 그 자체를 요구한다 합니다. 프랑스의 작가 시몬 베이유는 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관심을 집중할 수 있는 그 능력은 매우 드물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것은 거의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사실 기적이다. 그 스스로 그런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대부분 그것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조언을 해주거나
안심시키기 전에 먼저 물어봅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안심시키고 조언을 하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끼죠. 그래서 막 얘기하곤 합니다. 저도 물론 그랬습니다. 우리의 견해나 느낌을 설명하려는 경향이 있죠. 이와 달리 공감이란 것은 상대방이 하는 말에 모든 관심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자신을 충분히 표현하고 이해받았다고 느낄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주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그곳에 그대로 있어라. 조언받고 싶어서 추측하면서 공감이 필요한 사람에게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해결책을 말해주는 건 그 사람에게 좌절감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머리로 하는 이해는 공감을 방해한다 합니다. 느낌과 욕구에 귀 기울여 보세요. 당신이 어떤 말을 하든지 우리는 이들이 무엇을 관찰하고 느끼고 필요로 하고 부탁하는가에만 귀를 기울여주면 됩니다. 우리의 어머니들은 아이를 좀 더 이해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는 엄마로서 완전히 실패작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많이 실망스러우신가요? 그리고 아이와 좀 다르게 관계를 맺고 싶으신 거죠? 말하는 사람이 문제와 관련된 모든 느낌을 다 드러낼 때까지 이렇게 계속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대에게 충분히 공감해 주었다는 증거. 첫째, 상대방은 마음속으로 일어나는 모든 느낌을 충분히 공감으로 이해했다고 느낄 때 편안한 안도감을 느낍니다. 우리도 몸에서 같이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끼며 알아차리게 됩니다. 둘째, 더 확실한 신호는 상대가 말을 멈추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 과정에 충분히 오랫동안 머물렀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더 하고 싶은 말이 있으세요? 라고 상대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공감을 주기 위해 공감이 필요하다 합니다. 응급치료용 자기 공감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공감할 때 같이 우리의 온 존재와 관심으로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내면의 소리에 충실하게 귀를 기울일수록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을 더 잘 들을 수가 있다 합니다. 공감이란 다른 사람이 경험하는 것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우리는 공감을 하는 대신에 자신의 견해나 느낌을 설명하거나 조언하거나 상대를 안심시키고 싶은 충동을 강하게 느낀다 했죠. 그러나 공감은 우리에게 마음을 비우고 온 존재로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비폭력 대화에서는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떤 말로 표현하든 상관없이 그것이 무엇을 관찰하고 느끼고 필요로 하고 부탁하고 있는가를 듣습니다. 상대를 도와주기 위해 우리의 관심을 해결 방안으로 부탁으로 돌리기 전에 상대가 자신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계속해서 공감에 머무릅니다. 다른 사람에게 공감을 해주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공감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이 방어적이 되거나 남에게 공감하기 어려울 때는 멈추고 심호흡을 하고 자기 공감하거나 비폭력적으로 소리를 지르거나 잠시 그 자리를 떠나 자신을 위한 공감의 시간을 가집니다. 칼 로저스는 공감의 효과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판단하지 않고 나를 책임지려 하거나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내 말을 진지하게 귀 기울여 들어줄 때는 정말 기분이 좋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듣고 나를 이해해주면 나는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다시 보게 되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암담해 보이던 일도 누군가 진정으로 들어주면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다.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던 일도 누군가 잘 들어주면 마치 맑은 시냇물 흐르듯 풀리곤 한다. 사교 모임에 참석해서 말하는 사람들과 아무런 연결도 느끼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있을 때 한없이 계속되는 이 말을 언제까지 들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죠. 우리가 말하는 사람의 느낌과 욕구, 그 욕구에 따른 부탁과 연결을 잃으면 대화에서 생기가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렇다면 생기를 잃은 대화를 되살리기 위해서 언제 어떻게 끼어들어야 하는 것인가요? 끼어들기에 가장 적절한 시점은 우리가 듣고 싶은 것보다 한마디라도 더 들었을 때입니다. 오래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정중하게 끼어들기가 어려워집니다. 상대가 말할 때 끼어드는 것은 우리가 대화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말하는 사람이 그 자신의 말 뒤에 있는 삶의 에너지와 연결하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상대방의 말 속에 있는 느낌과 욕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이런 연결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말하는 사람과 좀 더 연결되고 싶은 자신의 욕구를 솔직히 표현하면서 그에 도움이 되는 일을 부탁하는 겁니다. 한 번은 칵테일 파티에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많은 말이 오가고 있었지만 대화에 전혀 생기가 없어 보였습니다. 잠깐만요. 여러분과 좀 더 연결하고 싶은데 지금은 제가 원하는 연결을 느낄 수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지금 하는 대화가 만족스러우신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어떤 욕구가 충족되었는지요? 이 말을 듣고 거기 있는 사람 모두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대화를 계속하고 싶으신데 제가 방해가 돼서 불쾌하신가요? 다시 침묵이 흐르고 한 남자가 대답합니다. 아니요, 불쾌하지 않아요. 저도 당신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저도 이 대화를 즐기고 있지 않았어요. 사실 매우 지루했답니다. 자, 굉장히 큰 욕구 충족이죠.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이야기가 지루할 때 듣는 사람이 듣는 척하기보다 중단시켜주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우주님들 오늘도 즐거운 시간이 되었는지 맞죠? 즐거웠죠? 제 생각입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만족합니다, 여러분. 우리 우주님들 존재만으로도 그리고 나의 존재만으로도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네요. 자, 감사를 잘 이해하고 자주 하는 전문가가 될수록 분노, 우울, 절망에 덜 빠지게 된다 합니다. 감사는 굳은 껍데기를 서서히 녹이는 특효약이 되어서 우리를 관대한 존재로 만들어준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를 고결하고 도량이 넓은 영혼으로 자라게 해주는 진정한 영적 연금술이 되었습니다. 우리 우주님들에게 마셜 로젠버그 비폭력 대화 이 책 꼭 읽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우주님들과 함께하는 지금 이 순간에 저는 여러분과 있음으로 해서 나비가 되어 여러분들 생활에 찾아들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